동양인 할머니는 꺼져. 미군 네이비실에게 혐오 섞인 무시를 당하던 707 출신 투스타 사단장인 예비역 중년 여성이 3,500m 저격 한 발로 네이비실의 군기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 내리자 태평양의 습기 대신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평범한 등산용 바람막이에 발이 편한 운동화 차림의 중년 여성. 그녀의 이름은 최무진.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707 특수임무사단 그녀의 재임 시절 단에서 사단급으로 격상되었다의 사단장 출신 예비역 소장이었다. 그녀의 여권에 찍힌 방문 목적은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 고문이었지만 그녀의 행색은 공항 터미널의 수많은 관광객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인파 속에서도 한순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듯한 그녀의 깊은 눈빛만이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 장군님? 출구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빳빳하게 다려진 미 해군 정복을 입은 앵무새라는 별명의 이 대위였다. 그는 서류철을 든 손에 땀이 밴 채 자신이 전달받은 사진과 눈앞의 작은 동양인 여성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다. 전설적인 707의 지휘관이라기엔 너무나 왜소하고 평범했다. 이 대위. 아, 예. 이쪽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는 과장된 동작으로 그녀를 검은색 관용 차량으로 안내했다. 차는 샌디에이고의 푸른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긴 다리를 건너자 그 유명한 코로나도 섬이 나타났다. 미 해군의 심장이자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탄생하는 곳. 미 해군 특수전사령부 기지였다. 기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따스한 휴양지의 공기는 사라지고 바다 소금 냄새와 짙은 화약 냄새, 그리고 수만 명의 군인들이 내뿜는 팽팽한 긴장감이 차 안까지 스며들었다. 차가 멈춘 곳은 미 해군 특수전개발단, 통칭개발단의 전용 훈련 시설 앞이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최전선. 그곳에서 막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친 듯한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전투복,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모래사장을 기어온 듯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쓴 거구의 사내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세상이 바다 사자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미 해군 최정예 개발단의 대원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거대한 체구의 사내, 팀의 리더인 불독 대위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190이 훌쩍 넘는 키에 캘리포니아의 태양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맹수처럼 번뜩이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앵무새 이 대위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경례했다. 불독 대위, 고문께서 도착하셔. 시끄러워 앵무새. 불독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에서 내리는 최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에이, 할머니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주변의 모든 대원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대위, 말씀. 닥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런 관광객을 데려와? 그것도 동양인 애늙은이를? 우리 개발단이 한국의 양로원인 줄 아나? 주변의 개발단 대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에게 최무진은 감히 자신들의 성역에 발을 들인 볼품없고 나약한 이방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 동양인, 그리고 중년이라는 자신들과는 정반대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였다. 이봐, 아줌마. 여긴 당신이 뜨개질할 곳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돌아가. 실수로 총이라도 맞기 전에. 불독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림자로 그녀를 완전히 덮어버릴 듯 위협적으로 말했다. 앵무새 이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최무진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불독의 오만한 푸른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수십 년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자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내일 훈련장에서 보지 불독대위.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불독을 스쳐 지나가 막사로 향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아닌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불독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런.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만 자신을 정면으로 뚫어보고 지나간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어째서인지 불길하게 뇌리에 박혔다. 다음 날 훈련은 코로나도 기지를 벗어난 내륙 엘센트로 해군 항공기지 외곽의 광활한 사막 저격 훈련장에서 시작되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황무지에는 수천 미터 너머의 점처럼 보이는 표적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최무진이 앵무새 이 대위와 함께 사선에 도착했을 때 개발단 대원들은 이미 훈련 중이었다. 어제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이제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조직적인 무시로 바뀌어 있었다. 어이 송곳, 오늘 바람이 좀 세군. 3000m 가능하겠어? 불독이 팀의 주 저격수인 송곳 하사에게 과장되게 물었다. 대위님. 저 할머니가 보고 계셔서 긴장되는데요. 송곳이 최신형 전자 조준경이 달린 거대한 대물 저격 소총을 어루만지며 낄낄거렸다. 그는 보란듯이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고는 25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격발했다. 쾅! 굉음이 울리고 잠시 뒤 표적이 쓰러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봤나 앵무새? 저게 우리 개발단의 기본 실력이다. 고문님께서는 뭐 조언이라도 해주실 게 있나? 불독이 최무진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최무진은 대답 대신 사선에 놓인 총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바람이 심하군. 뭐? 날씨? 불독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날씨 탓이라도 하시려고? 그래, 여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총도 있지. 그는 가장 구석에 있던 상대적으로 구형인 반자동 소총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이거라면 아줌마 어깨가 부러지진 않겠지. 대원들 사이에서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그들의 혐오 섞인 조롱은 그녀의 실력을 떠나 여성과 중년이라는 존재 자체를 향한 것이었다. 최무진은 그 소총을 지나쳐 송곳이 사용했던 바로 그 대물 저격 소총 앞에 섰다. 1.5m가 넘는 길이에 15kg은 좋게 나가는 괴물 같은 총이었다. 이걸 쓰시겠다고? 송곳의 얼굴이 굳었다. 저 총은 반동이 어마어마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견착조차 힘들었다. 표적. 최무진이 짧게 말했다. 저기 2500m 표적 말인가? 아니. 너무 가깝다.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불독의 웃음기 사라진 얼굴이 그녀를 향했다. 뭐라고? 3000m 너머에 표적으로 쓸만한 게 없나? 최무진은 조준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맨눈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앵무새 이 대위가 다급하게 훈련 목록을 뒤졌다. 저기 3500m 지점에 폐기된 전차 상부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장비 성능 시험용 표적입니다.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그걸로 하지. 최무진은 말과 동시에 707에서 수만 번도 더 반복했던 자세로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땅과 하나가 되었다. 거대했던 저격 소총이 그녀의 어깨와 팔 그리고 땅에 완벽하게 밀착되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송곳이 중얼거렸다.
3,500m. 그것은 자신들의 최첨단 탄도 계산기로도 수십 번을 쏴야 한 번 맞힐까 말까 한 신의 영역이었다. 좋아. 쏴보시지. 불독이 소리쳤다. 3,500m. 저걸 맞추면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당신 구두라도 had겠다. 하지만 못 맞추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최무진은 그의 도발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송곳처럼 전자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기 위해 날리는 미세한 먼지, 아지랑이의 흐름, 태양의 각도,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변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바람 초속 4m. 좌에서 우로. 하지만 2000m 지점에서 역풍 소용돌이. 습도 15%.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심장이 멎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숨을 내뱉었다. 쾅으. 사막을 뒤흔드는 굉음. 엄청난 반동이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녀의 몸은 1mm도 흔들리지 않았다. 침묵. 총알이 3,500m를 날아가는 데는 6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개발단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1초, 2초. 송곳은 이미 고개를 젓고 있었다. 3초, 4초. 불독의 입가에 다시 비웃음이 걸렸다. 5초, 6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중요한 것은 눈이었다. 사격 통제실의 관측병이 최고 배율의 망원경에 눈을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앵무새 이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관측병, 어떻게 됐나? 말해. 불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관측병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표적. 명중입니다. 3,500m. 전차 표적. 중앙부. 관통. 확인. 사막의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했다. 개발단 대원들은 그 오만했던 바다 사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불독이 관측병을 밀치고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 3,500m 밖 패전차 표적의 정중앙에 선명하게 뚫린 구멍이 들어왔다. 그는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최무진을 바라보았다. 최무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동네 뒷산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마신 사람처럼 평온했다. 불가능해. 송곳이 자신의 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건 사기야. 우연이거나 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 자신들의 세계가 저 볼품없다고 무시했던 동양인 중년 여성의 단 한 발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 장군님. 앵무새 이 대위가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최무진은 그를 돌아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 대위. 다음 훈련 일정은 뭔가? 불독 대위가 구두를 핥을 시간은 없어 보이는데. 그녀는 불독을 스쳐 지나가며 사격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송곳타사. 예. 조준경 수평이 0.2도 틀어졌더군. 그것부터 바로잡는 게 좋겠어. 송곳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독은 자신의 구두가 아니라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고 있었다. 경멸과 혐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열등감과 적의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3,500m 저격 사건은 개발단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원들은 더 이상 최무진을 아줌마라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유령 혹은 마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저녁 개발단의 전술 지휘 통제실.
다음 날로 예정된 대규모 해상 침투 및 인질 구출 훈련에 대한 최종 브리핑이 열렸다. 훈련 시나리오는 가상의 테러리스트에게 피랍된 고속 화물선 알바트로스 호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최종 작전안이다. 불독 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낮의 굴욕이 그의 이성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브리핑 룸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최무진을 애써 무시하며 3차원 입체 지도를 가리켰다. 적은 20명 내외 중화기로 무장. 인질은 선교 브리지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 우리는 전공법으로 간다. 알파팀은 헬기를 이용 선교 상부로 고속 강화. 브라보팀은 수중 침투 선미에서 동시에 진입한다. 압도적인 속도와 화력으로 15분 내 상황 종료. 이게 우리의 방식이다. 그것은 개발단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교과서적인 충격과 공포 작전이었다. 대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낮에 사격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그들은 내일의 실전 훈련에서 만회해야 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불독이 마지못해 최무진을 바라보았다. 고문. 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 장군이라는 호칭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며 그녀가 이 작전의 외부인임을 강조했다. 최무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3차원 입체 지도로 다가가 선교나 선미가 아닌 화물선의 거대한 기관실 부분을 가리켰다. 이 작전은 실패한다. 뭐라고? 불독의 눈이 번뜩였다. 사격 한 번 잘 맞췄다고 이제 개발단의 작전까지 간섭하는 건가? 당신이 해상 침투에 대해 뭘 안다고? 나는 당신들처럼 바다에서 태어나진 않았지. 최무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707에서 수백 번도 더 적의 입장이 되어 보았네. 불독 대위, 자네가 적이라면 가장 방어하기 힘든 선교에 인질을 둘 것인가? 그건 아니. 나라면 인질을 기관실 깊숙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시끄러운 주 보일러실 옆에 두겠네. 자네들의 그 요란한 헬기 소리와 폭발 소음이 인질의 비명 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줄 테니까. 순간 통제실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진입하면. 진입? 최무진이 불독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자네들이 선교와 선미를 동시에 치는 순간 적의 주력은 그곳에 없을 걸세. 그들은 이미 자네들의 뒤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녀는 입체 지도의 한 곳, 화물선 바닥에 있는 해수 흡입구를 가리켰다. 자네들이 요란하게 배 위로 올라갈 때 적들은 이곳을 통해 바다로 뛰어들 걸세. 그리고 자네들의 수중 침투조가 비워놓은 수중 스쿠터를 타고 자네들의 퇴로인 헬기 강화용 밧줄과 고무보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지. 자네들이 선교에서 가짜 인질을 발견하고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을 때 자네들은 배 위에 고립된 채 퇴로마저 차단당한 신세가 될 걸세. 배는 거대한 함정이 되는 거지. 그것은 개발단의 교범에는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술이었다. 힘이 아닌 심리, 속도가 아닌 역발상을 이용하는 방식. 송곳 타사를 비롯한 몇몇 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낮에 3,500m를 꿰뚫어 보았던 그녀의 눈이 지금 이 작전의 허점 또한 꿰뚫어 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불독은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격에 이어 작전에서까지 저 동양인 여성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웃기지 마. 불독이 입체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건 당신의 그 비겁한 707식 추측일 뿐이야. 우리는 개발단이다. 적이 우리 뒤를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의 목을 부러뜨릴 거다. 속도가 우리의 무기다. 속도만 믿는 자는 그 속도에 발목이 잡히는 법이지. 시끄러워. 불독이 최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내일 훈련에서 똑똑히 지켜봐.
당신의 그 망상이 틀리고 우리의 힘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내 작전에 이따위로 토달지 마. 불독은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남은 개발단 대원들도 불안한 시선으로 최무진을 한번 훑어본 뒤 황급히 그를 따랐다. 통제실에는 최무진과 앵무새 이 대위만이 남았다. 이 대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장군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건 명백한 실패입니다. 알고 있네. 최무진은 여전히 3차원 입체 지도의 해수 흡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대위, 내일 훈련에서 자네의 권한으로 해안 경비대의 고속정 한 척을 알바트로스호 3000m 밖 해상에 대기시킬 수 있나? 예. 해안 경비대는 가능합니다만 훈련에 개입하라는? 아니, 개입이 아닐세. 최무진이 앵무새 이 대위의 어깨를 잡았다. 그들이 실패를 깨닫고 바다에 고립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오만한 망아지들을 건져 올려야 하지 않겠나? 그녀의 눈은 이미 불독의 실패와 그 이후의 구출 작전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태평양이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 5시.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50km 떨어진 공해상. 거대한 고속 화물선 알바트로스호가 짙은 해무 속에 유령처럼 떠 있었다. 개발단의 인질 구출 훈련 작전명 해신의 창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코로나도 해군 기지의 전술 지휘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알바트로스호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최무진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주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 사격장에서처럼 혹은 브리핑 룸에서처럼 그저 고요했다. 앵무새 이 대위만이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불독 대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통신망을 울렸다. 그는 알파팀을 이끌고 알바트로스 호 상공 1000m를 선회하는 칠흑 같은 헬기에 탑승해 있었다. 저기, 장군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앵무새 이 대위가 최무진에게 속삭였다. 자네가 지금 불독에게 중지를 명령하면 그가 들을 것 같나? 아니요.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우린 그저 지켜볼 뿐일세. 망아지가 제 발로 절벽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최무진의 시선은 알파팀의 헬멧 카메라가 아닌 알바트로스 호의 수면 아래를 비추는 미세한 음파 탐지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작전 개시 5초 전 불독이 외쳤다. 4, 3, 2, 1. 돌격. 엄청난 굉음과 함께 헬기의 측면 문이 열렸다.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알파팀 대원들이 굵은 밧줄을 타고 알바트로스 호의 선교 상부로 쏟아져 내렸다. 강화 완료. 신속하게. 동시에 알바트로스 호의 선미 수면 아래에서 브라보 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수중 스쿠터를 이용 완벽한 침묵 속에서 선미의 스크루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선미 진입 완료. 기관실로 향한다. 모든 것이 개발단의 교과서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불독은 선교로 통하는 철문을 폭파하며 소리쳤다. 봤나 앵무새. 저 유령 할망구에게 전해. 이게 바로 개발단의 속도라고. 쾅. 선교의 철문이 날아가고 알파팀이 내부로 진입했다. 선교 진입. 없다. 불독이 멈칫했다. 인질도 없다. 젠장. 마네킹이다. 선교 중앙에는 인질처럼 꾸며진 마네킹 몇 개만이 그들을 조롱하듯 앉아 있었다. 대위님, 팀의 저격수 송곳이 다급하게 외쳤다. 열 감지 영상. 기관실 쪽에 엄청난 여론이. 젠장.
함정이다. 그 여자가 맞았어. 전원 기관실로. 불독이 방향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통제실의 최무진이 입을 열었다. 아니, 이제야 깨달으면 너무 늦었지. 그녀는 앵무새를 돌아보았다. 이 대위. 지금부터 브라보 팀의 헬멧 카메라 영상을 주 화면에 띄우게. 예. 브라보 팀. 말입니까? 그래. 진짜 쇼는 거기서 시작될 테니. 앵무새가 화면을 전환하자 브라보 팀이 막 기관실 입구에 도달한 장면이 나타났다. 기관실 진입. 없다. 여기도. 그때 브라보 팀이 들어온 기관실의 두꺼운 방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뭐야? 문이 안 열린다. 함정이다. 우리도 갇혔어. 불독의 알파팀이 선교에 갇힌 가짜 인질에 속은 사이 브라보 팀은 기관실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것까지는. 불독이 경악하는 사이 통제실의 최무진은 여전히 수면 아래의 음파 탐지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알바트로스호의 선체 중앙 하단, 그녀가 어젯밤 브리핑에서 가리켰던 바로 그 해수 흡입구에서 미세한 기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포 속에서 검은 잠수복을 입은 가상의 테러리스트 10여 명이 마치 유령처럼 바닷속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통제실의 앵무새 이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럴 수가. 테러리스트들은 개발단이 타고 온 바로 그 수중 스쿠터를 훔쳐 타고 알파팀의 헬기가 대기 중인 상공을 향해 그리고 브라보팀의 퇴로인 고무보트가 있는 곳을 향해 쏜살같이 흩어졌다. 최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불독 대위. 자신의 팀이 완벽하게 농락당한 상황에 이성을 잃고 있던 불독은 통신망을 뚫고 들어오는 그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에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자네의 그 압도적인 속도가 적에게 완벽한 퇴로와 무기를 선물해줬군. 씨발. 저게 무슨 소리야? 불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최무진의 목소리.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굴욕감이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당신이 지금 감히?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대위? 최무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은 채 통제실의 스피커와 개발단 전 대원의 이어폰을 동시에 울렸다. 자네의 알파팀은 가짜 미끼에 속아 선교에 고립되었다. 브라보팀은 기관실 함정에 갇혔지. 그리고 자네가 말한 그 테러리스트들은 지금 자네들이 버리고 온 수중 스쿠터를 타고 자네들의 퇴로를 파괴하러 가고 있네. 뭐라고? 불독이 뒤늦게 헬기 조종사에게 외쳤다. 조종사, 당장 하강 밧줄 올려. 적들이. 대위님, 늦었습니다. 헬기 조종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적들이. 밧줄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젠장. 로켓 추진탄이다. 회피. 쾅. 헬기 헬멧 캠 영상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시뮬레이션 피격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과 함께 암전되었다. 알파팀의 유일한 퇴로였던 헬기가 격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헬기가 송곳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브라보팀, 응답하라. 불독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브라보팀을 불렀다. 대위님, 여긴 기관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릅니다. 브라보팀의 헬멧캠 영상에는 기관실 바닥의 배수구에서 검은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이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를 개방해 기관실을 수장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교에 고립된 알파팀, 수장당하고 있는 브라보팀, 퇴로는 모두 차단.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학살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완벽한 함정.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비겁한 속임수야. 송곳이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다. 속임수. 최무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전쟁이 정정당당한 스포츠인 줄 알았나, 하사? 자네가 어제 3,500m를 쐈을 때 그건 실력이었고 적이 자네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건 속임수인가? 자네들은 적을 얕보았지. 아니, 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오직 자네들의 힘과 속도만 믿었지. 적은 자네들의 그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완벽한 함정을 팠네. 자네들이 어젯밤 내 조언을 비겁한 707식 망상이라 비웃었던 바로 그 함정을. 불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헬멧캠 영상이 바닥을 향했다. 거친 숨소리만이 통신망을 울렸다. 그가 어젯밤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때 알바트로스 호 전체에 테러리스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훈련 통제관이 재생하는 가상 메시지였다. 멍청한 바다 사자들에게 고한다. 너희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인질은 이미 우리 손에. 아니, 애초에 인질은 없었지. 너희는 유령을 쫓아 2배에 올라탔고 이제 2배와 함께 수장될 것이다. 이 배는 10분 뒤 자폭한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즐거운 수영 시간 되길. 방송이 끊기고 선교의 모니터에 1000이라는 붉은색 타이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패닉.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개발단 대원들이 가상의 타이머 하나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10분. 젠장. 당장 뛰어내려야 해. 어디로? 헬기도 없고 보트도 없어. 저 상어밥이 되라고. 조용히 해. 불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 처절했다. 그는 통제실을 향해, 아니, 통신망 너머의 단 한 사람을 향해 말했다. 최 장군님. 그는 고문이라는 단어 대신 자신도 모르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썼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개발단의 리더가 어제까지 애늙은이 아줌마라 혐오했던 이에게 보낸 가장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다. 불독의 항복 선언이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진 순간 코로나도 기지의 지휘 통제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앵무새 이 대위는 차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세계 최강의 부대가 그 오만하던 불독이 외부인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동양인 여성에게 명령을 구걸하고 있었다. 최무진은 1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10초는 개발단 대원들에게 10년처럼 느껴졌다. 자네들은 아직도 자네들이 개발단인 줄 아나? 예. 자네들은 지금부터 개발단이 아니다. 자네들은 해상 조난자일 뿐이야. 함선에서 퇴함하는 법도 잊었나? 하지만 퇴로가. 배가 침몰하는데 퇴로를 찾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알파팀. 선교의 모든 창문을 폭파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브라보팀. 기관실의 수압이 곧 문을 파괴할 만큼 차오를 거다. 문이 터지는 순간 그 물길을 타고 탈출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언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생사를 지휘해본 야전 사령관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장비는 버려. 지금 자네들을 죽이는 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네들이 걸친 그 수백만 달러짜리 무게다. 당장 모든 장비를 풀고 바다로 뛰어들어. 이건 명령이다.
불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알파팀, 장비 해제, 창문 폭파 준비. 브라보팀, 장군님 명령 들었나? 문이 열리면 즉시 탈출한다. 실시. 쾅. 와장창. 선교의 모든 창문이 폭파와 함께 박살났다. 불독과 알파팀 대원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무거운 장비들을 벗어 던지고 20m 아래의 차가운 태평양으로 뛰어내렸다. 기관실. 문이 터집니다. 브라보 팀의 영상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엄청난 수압에 밀려 쏟아져 나오는 바닷물과 함께 그들이 배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 잡혔다. 이제 개발단 전 대원이 태평양 한가운데 알바트로스 호 주변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적의 전사가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조난자들이었다. 젠장. 춥다. 이렇게. 송곳이 물에 젖은 채 부르르 떨었다. 대위님, 이제 어떡합니까? 불독은 수면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망망대해를 둘러보았다.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그때 불독의 시야에 저 멀리 짙은 해물을 뚫고 다가오는 하얀색 선박의 불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군함이 아니었다. 구조 헬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옆구리에 붉은색 사선이 선명한 미 해안 경비대의 중형 경비정이었다. 해안 경비대? 송곳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개발단이 가장 우습게 보던 바다의 경찰들. 그들이 왜 여기에? 통제실의 앵무새 이 대위가 경악하며 최무진을 돌아보았다. 장군님, 설마 어젯밤에? 최무진은 대답 대신 개인 무전기를 들어 경비정 함장에게 연락했다. 여기는 고문. 목표 지점 도달. 조난자. 20명 내외. 전원 구조 바람. 해안 경비정은 능숙하게 개발단 대원들에게 접근했다. 경비정 갑판에서 껄렁한 표정의 경비대원들 물론 훈련에 동원되니 조명등을 비추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우리 용감한 바다 사자 나리들 아니신가? 웬일로 수영들을 하고 계셔? 경비대원들의 짓궂은 조롱과 함께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불독과 개발단 대원들은 자신들이 평소 바다 깡패라고 무시하던 해안 경비대의 손에 이끌려 굴욕적으로 경비정에 올라타야 했다. 차가운 갑판 위에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옹기종기 모여앉은 개발단 대원들. 담요를 뒤집어 쓴 그들의 모습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아니라 불법 이민선에서 구조된 난민들처럼 처량했다. 불독은 그 굴욕감에 차라리 이가 갈렸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들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인을 생각했다. 그는 최무진을 원망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정확히 이 모든 것을 예언했다. 경비정이 코로나도 기지의 부두에 도착했을 때 새벽은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다. 젖은 몸을 이끌고 부두에 내린 개발단 대원들 앞 한결애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바람막이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거대한 보온병과 종이컵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덜덜 떨고 있는 대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따라주기 시작했다. 송곳도 다른 대원들도 차마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고 커피만 받아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불독의 앞에 섰다. 불독은 커피를 받지 못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시게. 최무진이 말했다. 왜 이런 굴욕을? 불독이 으르렁거렸다. 왜 우리를 구했지? 차라리 구해. 최무진은 피식 웃었다. 나는 자네들을 구한 게 아닐세. 나는 내가 버린 쓰레기를 회수하러 온 거야. 뭐?
뭐라고? 자네들은 어제 내 조언을 비겁한 707식 망상이라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그리고 오늘 자네들은 자네들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쓰레기가 되어 바다에 버려졌네. 그녀는 불독의 가슴팍에 커피잔을 쥐어주었다. 나는 내 조언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자네들 몸에 똑똑히 새겨주러 온 것뿐이야. 작전 검토는 1시간 뒤 전술 지휘 통제실에서 하지. 젖은 옷 갈아입고 와. 그리고 불독 대위. 네.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속도 따위는 입에 담지 말게. 자네들이 내달릴 때 나는 이미 끝에 와 있으니. 최무진은 보온병을 챙겨 들고 그들의 젖은 등을 향해 돌아섰다. 불독은 손에 쥔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녀의 말 사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코로나도 해군 기지의 전술 지휘 통제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개발단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곳은 지금 지옥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폐잔병들의 눅눅하고 불쾌한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불독 대위와 개발단 대원들은 샤워를 마쳤지만 젖은 전투복 대신 입은 마른 전투복이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굴욕의 상징인 해안경비대 담요를 치우지도 못한 채 통제실 뒤편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자리에 앉지 못했다. 통제실 중앙 주 모니터 앞에는 여전히 최무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마신 따뜻한 커피의 보온병을 한쪽에 치워둔 채 작전명 해신의 창의 교전 기록을 묵묵히 넘겨보고 있었다. 전원 앞을 봐. 최무진의 나직한 목소리에 개발단 대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들은 마치 교관 앞에 선 훈련병처럼 일제히 주 모니터를 향해 섰다. 작전 검토를 시작하지. 최무진은 리모컨을 눌러 주 모니터에 첫 번째 영상을 띄웠다. 불독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었다. 돌격, 돌격, 돌격. 자신감 넘치던 불독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하, 봤나 앵무새. 저 유령 할망구에게 전해. 이게 바로 개발단의 속도라고. 영상이 그 지점에서 멈췄다. 불독의 거만한 표정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불독은 자신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불독 대위. 최무진이 불렀다. 예. 자네가 말한 그 속도가 정확히 3분 뒤 자네의 헬기를 격추시켰더군. 그녀는 영상을 돌려 알파팀의 헬기가 가상의 로켓 추진탄의 피격 판정을 받는 장면을 띄웠다. 회피, 쾅, 절박한 조종사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되는 순간이 반복 재생되었다. 자네의 속도는 적에게 조준할 시간을 벌어주는 속도였나? 아니면 할망구에게 조롱이나 던지려고 훈련에 나온 건가? 아닙니다. 그럼 설명해봐. 왜 선교에 가짜 인질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지? 어젯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최무진은 불독이 아니라 팀의 주 저격수 송곳을 지목했다. 송곳 하사. 자네는 3,500m 밖의 표적은 쏘면서 어째서 자네 대장의 머릿속에 든 오만은 쏘지 못했나? 장군님. 그건. 송곳은 당황했다. 자네는 저격수야. 저격수는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자리지.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불독의 엉덩이 뒤에 숨어서 그가 할망구라고 조롱할 때 같이 낄낄거린 것 말고는. 송곳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자네가 어제 내게 경악했던 건 내 사격 실력 때문이 아니었을 거야. 저런 여자가 감히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지. 자네의 그 얄팍한 남성성이 자네의 눈을 멀게 했고 자네 팀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었네. 그녀는 다시 불독을 바라보았다. 불독 대위. 자네가 어젯밤 브리핑 룸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
비겁한 707식 추측이라고 했지. 최무진은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해수 흡입구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와 개발단의 수중 스쿠터를 훔쳐 타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어젯밤 경고했던 바로 그 추측이 현실이 된 장면이었다. 자네의 정정당당한 작전은 적에게 완벽한 퇴로와 무기를 선물했네. 자네의 힘은 적의 심리전에 완벽하게 농락당했어. 그만하십시오. 불독이 마침내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뭘 그만하지? 최무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굴욕감 때문에 이가 갈리는 건 자네가 패배해서가 아닐세. 여자에게, 그것도 자네가 혐오하던 동양인 중년 여성에게 졌다는 사실 때문이겠지. 그녀는 불독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자네 가슴에 달린 그 삼지창 개발단 휘장이 울고 있네. 그건 세상을 지배하는 바다의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나? 하지만 내가 본 건 제 감정 하나 주체 못해서 팀 전체를 수장시킬 뻔한 멍청한 망아지 한 마리뿐이었어. 불독의 거대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이 뼈를 깎아내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오늘 작전 검토는 여기까지 하지. 최무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전원. 해산인가? 앵무새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최무진은 통제실 한쪽에 있던 거대한 장비 보관함을 열었다. 지금부터 진짜 훈련을 시작한다. 예. 그녀는 보관함에서 두꺼운 지도와 나침반 수십 개를 꺼내 불독의 발 아래 던졌다. 그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에이. 이건 오늘부터 3일간 개발단 전술 훈련은 전면 중단일세. 대신 자네들은 내가 준비한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거다. 어디로 가십니까? 자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최무진은 창밖, 코로나도 섬 너머의 건조한 내륙,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뜨겁고 황량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쪽을 가리켰다. 자네들은 바다 사자라고 했지? 좋아.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자네들의 그 대단한 생존 능력이 얼마나 버티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어.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가장 혹독한 정화의식의 시작이었다. 헬리콥터의 로터 바람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개발단 대원들을 토해냈다. 그들이 내린 곳은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황량하다는 악마의 골프장 인근이었다. 섭씨 45도를 웃도는 열기가 바다에 익숙한 그들의 피부를 태워버릴 듯 내리쬐었다. 장비. 정말 이것뿐입니까? 송곳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다보았다. 지도 한 장, 나침반 하나, 그리고 1인당 2리터의 물. 그것이 전부였다. 최첨단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야간 투시경, 방탄복.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장비는 코로나도 기지에 압수당했다. 불만 있나 하사? 최무진은 그들과 달리 챙이 넓은 모자에 얇은 긴팔 셔츠, 그리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있었다. 아닙니다. 좋아. 이번 훈련의 목표는 간단하다. 최무진은 지도를 펼쳐 이곳에서 80km 떨어진 퍼니스 크릭의 작은 오아시스를 가리켰다. 3일. 72시간 안에 저곳까지 전원 생존해서 도착한다. 단 물은 이게 전부다. 음식도 불도 없다. 모든 것은 현지에서 조달한다. 장군님, 80km입니다. 이 폭염에 물 2리터로는 이틀도 못 버팁니다. 불독이 반발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자살행위였다. 그래서 머리를 쓰라고 했지. 최무진이 불독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자네의 그 단단한 두개골 안에 든 뇌라는 걸 말일세. 바다 사자도 뇌는 있겠지?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지만 불독은 해신의 창 작전의 굴욕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자네들보다 12시간 먼저 출발한다. 예. 물론 나는 물도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앵무새 이대위가 기겁하며 외쳤다. 죽으러 가시는. 이대위 조용히. 최무진은 헬리콥터에 다시 탑승했다. 헬기는 나를 이곳에서 북쪽으로 20km 더 떨어진 지점에 내려줄 걸세. 12시간 뒤 자네들은 내 발자국을 따라오면 돼. 만약 자네들이 내 발자국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떠올랐고 곧 사막의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졌다. 개발단 대원 20여 명은 이 지옥 같은 열기 속에 그들의 교관이 남긴 조롱 섞인 과제와 함께 내버려졌다. 젠장. 불독이 모래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저 여자는 우리를 죽일 셈이야. 대위님. 송곳이 다가왔다. 어떡하실 겁니까? 어떡하긴. 12시간 동안 쉴 수 없잖아. 당장 그늘을 찾고 작전 회의를. 12시간 뒤 그들은 최무진이 사라진 지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추적은 시작부터 재앙이었다. 최무진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여긴 모래 땅이라고. 어떻게 발자국이. 송곳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모래가 아닌 바람에 쓸려나간 단단한 암반 위나 작은 돌멩이들 위로만 이동한 듯 했다. 대위님, 흔적이 없습니다. 찾아. 개발단의 명예를 걸고 찾아. 그들은 꼬박 하루를 헤맸다. 물은 절반 이상 바닥났고 대원들은 하나둘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위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불독은 절망했다. 자신들이 이토록 무력할 줄이야. 그들은 최첨단 장비가 없이는 한낱 조난자에 불과했다. 훈련 이틀째 그들은 거의 전멸 직전이었다. 불독은 마지막 남은 물을 쓰러진 대원에게 먹이며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구조 요청. 그것은 개발단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가 무전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저거 뭡니까? 송곳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저편 언덕을 가리켰다. 무언가 반짝였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그곳은 작은 바위 그늘이었고 그 그늘 아래 최무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피크닉이라도 온 사람처럼 작은 돌멩이로 체스와 비슷한 놀이를 혼자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물이 있었다. 그녀가 나뭇가지와 비닐배낭에서 나온 듯 했다로 만든 조잡한 증류 장치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불독과 개발단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80km를 횡단하기는커녕 30km도 못 와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보다 더 악조건에서 물을 창조해내고 있었다. 최무진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는데 이틀이나 걸릴 줄은 몰랐군. 바다 사자가 아니라 사막 거북이들이었나. 어떻게? 불독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물을 찾았냐고? 최무진은 땅바닥에 꽂아둔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켰다. 나뭇가지 끝에는 미세한 이슬이 맺혀 있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이 사막에도 밤에는 이슬이 내리지. 자네들이 그저 덥다고 불평하며 잠든 사이 나는 밤새 이슬을 모았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증류 장치를 툭 쳤다. 이건 선인장의 수액을 받은 거다. 물론 독이 있지만 이렇게 태양열로 증류하면
죽지 않을 만큼의 물은 얻을 수 있지. 그녀는 장비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죽음의 계곡을 이해하고 그 안에 미세한 생명의 흐름을 읽어낸 것이다. 자네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군. 최무진이 일어섰다. 3,500m 밖의 표적을 맞추는 것도, 이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찾는 것도 결국엔 바늘구멍을 꿰는 것과 같네. 힘이 아니라 극한의 집중력과 관찰력이 필요한 일이지. 그녀는 송곳을 바라보았다. 송곳 하사. 자네는 어제 내게 어떻게 조준경의 오차를 알았냐고 묻고 싶었겠지. 네. 나는 자네의 총을 본 게 아니었네. 나는 자네의 어깨를 봤지. 어깨 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격발할 때 미세하게 왼쪽 어깨가 먼저 무너졌어. 그건 자네가 총의 수평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보정하려는 몸부림이었지. 나는 그 불균형을 읽은 것뿐일세. 송곳은 벼락을 맞은 듯 했다. 그녀는 총을 본 게 아니라 총을 쏘는 사람을 꿰뚫어 본 것이다. 자, 장군님. 불독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사내가 사막의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모든 개발단 대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존재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오만함을 고백하는 처절한 경배였다. 최무진은 그들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자신이 마시려던 물이 담긴 수통을 불독에게 던졌다. 마셔. 그리고 일어나. 퍼니스 크릭까지는 아직 50km나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거북이가 아니라 전갈처럼 이동해본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불독이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굴욕이나 분노가 아닌 스승을 만난 제자의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사막의 지옥 훈련이 끝나고 개발단 기지는 변했다. 이전에 시끄럽고 오만했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대신 707 특수임무 사단에서나 볼 법한 극한의 침묵과 절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불독은 자신의 막사에서 개발단 전술 교범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무진이 사막에서 알려준 이슬 모으는 법과 전갈의 이동수를 빼곡히 적어 넣었다. 송곳은 매일 아침 사격 훈련 대신 최무진이 알려준 명상과 호흡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 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무진이라는 그림자를 따르는 그림자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무진의 고문 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종합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극비에 붙여졌고 개발단 대원들은 훈련 당일 새벽 버지니아주 캠프 피어리 및 중앙정보국의 비밀 훈련 시설의 낯선 숲속에 집결했다. 그들 앞에는 톰슨 소령, 이 아닌 앵무새 이 대위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 하나. 앵무새가 스크린에 한 사람의 사진을 띄웠다. 개발단 대원들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 인물은 최무진이었다. 표정명 유령. 전직 707 사단장. 현재 미군의 주요 기밀을 탈취하여 적성국으로의 망명을 시도 중이다. 그녀는 현재 이곳 캠프 피어리 내의 비밀 안전 가옥에 은신해 있다. 뭐라고요? 송곳이 놀라 외쳤다. 장군님이 표적이라고요?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다. 표적이다. 앵무새가 냉정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개발단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24시간 안에 유령을 생포해야 한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질문 있나? 불독이 앞으로 나섰다. 없습니다. 그의 눈은 스승을 잡아야 하는 제자의 고뇌가 아닌
최강의 적을 만난 전사의 흥분으로 불타고 있었다. 좋아. 작전 지휘는 불독 대위가 맡는다. 작전 시작. 개발단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원 장비. 아니, 장비는 최소화한다. 송곳, 너는 저격총 대신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관찰을 맡아. 예, 대위님. 전술은. 불독은 3차원 지도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녀라면 어떻게 할까? 그는 해신의 창대처럼 정면 돌파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막대처럼 무작정 추적하지도 않았다. 그는 최무진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개발단처럼 생각할 것이라. 아니, 우리가 자신처럼 생각하려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거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녀의 예상을 한 번 더 뛰어넘어야지. 불독은 지도의 한 곳, 안전 가옥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호수를 가리켰다. 그녀는 우리가 숲과 산을 통해 접근할 거라 생각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곳, 물로 간다. 하지만 개발단의 방식이 아닌 유령의 방식으로. 그의 작전은 이러했다. 주력팀은 호수 바닥을 통해 707의 수중 침투 방식 초저소음, 장시간 잠복으로 안전 가옥의 하수 처리 시설까지 접근한다. 나머지 양동팀은 불독 자신이 이끌고 보란듯이 숲속에서 사막에서 배운 대로 흔적을 흘리며 이동한다. 그녀는 나의 발자국을 보고 내가 숲에 있다고 확신하게 될 거다. 그녀가 나를 사냥하러 숲으로 나왔을 때 송곳이 이끄는 주력팀이 빈집을 터는 거지. 그것은 최무진에게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한 완벽한 역심리전이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불독은 일부러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급하게 밥을 먹은 흔적을 남기며 숲을 가로질렀다. 그녀가 보고 있을까? 그때였다. 불독의 팀이 지나가는 숲속 길목,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졌다. 대위님. 그림자는 불독의 팀원 3명을 순식간에 제압 판정 페인트 나이프로 처리하고 불독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최무진이었다. 발전했군, 불독. 최무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의 발자국은 너무나 교과서적이어서 내가 모를 수가 없었지. 사막에서 배운 걸 벌써 써먹을 줄이야. 불독은 얼어붙었다. 당신이 나를 유인한 건가? 그래. 자네가 나처럼 생각할 것을 알았지. 그래서 나는 자네가 나처럼 생각할 것을 예상하는 나를 한 번 더 뛰어넘었을 뿐. 그럼 송곳의 팀은 아마 지금쯤 안전 가옥에서 내 제자들을 만나고 있겠지. 같은 시각 안전 가옥의 하수 처리 시설로 침투한 송곳과 주력팀. 좋아. 거의 다 왔어. 유령은 불독 대위에게. 거기까지. 그들이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앵무새 이 대위가 이끄는 707 복장을 한 훈련용 대항군 팀이었다. 환영한다, 개발단. 유령께서는 너희가 올 줄 알고 미리 손님을 초대해 놓으셨거든. 송곳의 팀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전원포로가 되었다. 불독은 최무진의 칼날 아래 이 모든 상황을 무전으로 전해들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들은 스승에게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스승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 그 너머의 하늘에 있었다. 젠장. 불독이 절망하며 땅을 내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최무진이 칼을 거두었다. 자네는 나를 이기려고 했군. 나는 자네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닐세. 나는 임무를 완수하려 했을 뿐이지. 그녀는 불독을 일으켜 세웠다. 자네가 승패에 집착할 때 나는 목표를 본다. 그게
자네와 나의 차이다. 불독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압도적인 경지의 차이에 전율했다. 그는 경쟁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상 그 자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캠프 피어리의 숲속.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허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독 대위는 자신의 목에 닿았던 최무진의 차가운 훈련용 칼날의 감촉을 잊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에 서 있었다. 송곳 하사가 이끄는 주력팀도 앵무새 이 대위가 이끄는 대항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 굴욕적인 표정으로 집결지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승에게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심리전, 역심리전, 그리고 자신들의 주특기인 수중 침투까지. 하지만 스승은 그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코로나도 기지로 복귀한 개발단 대원들은 전술 지휘 통제실이 아닌 기지 내에서 가장 큰 대강당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고문 임무 기간 마지막 날 최무진의 마지막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강당은 200여 명에 달하는 개발단 전 대원들로 가득 찼지만 그 거대한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불독과 송곳 그리고 작전명 유령에 투입되었던 대원들은 가장 앞줄에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단상의 조명이 켜지고 최무진이 평상시의 그 바람막이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이크조차 필요 없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강당을 한번 훑었다. 어제 자네들은 완벽하게 패배했군. 첫마디는 혹독했다. 대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자네들은 나에게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바다에서 함정을 읽는 법도 배웠지. 그리고 어제 자네들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나를 잡으려 했어. 하지만 틀렸다. 그녀는 불독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불독 대위. 자네는 어제 숲속에서 내게 물었지. 어떻게 해야 당신을 이길 수 있느냐고.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패배한 이유일세. 자네들의 임무는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 자네들의 임무는 나를 생포하는 것이었지. 그녀는 스크린에 아무것도 띄우지 않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강당을 장악했다. 자네들은 나를 경쟁자로 설정했다. 스승 혹은 넘어야 할 벽으로 말이야. 그래서 자네들의 모든 작전은 나라는 개인의 심리를 예측하는 데 집중되었지. 그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자네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네. 순간 불독의 눈이 커졌다. 나는 오직 나의 임무만을 생각했지. 나의 임무가 무엇이었을 것 같나? 우리를 탈출하여 기밀을 넘기는 것. 송곳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최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임무는 자네들을 완벽하게 패배시키는 것이었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나는 자네들이 숲으로 올 것을 알았다. 자네들이 역심리를 걸어 호수로 침투할 것도 알았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네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자네들의 임무는 나의 생포였지만 나의 임무는 자네들의 전술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네. 나는 나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을 뿐이야. 자네들은 승패에 집착했지만 나는 임무의 본질에 집중했네. 그것이 자네들이 영원히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다. 그것은 굴욕을 넘어선 압도적인 경지의 차이였다. 그들은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였지만 그녀는 체스판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닐세. 전쟁은 임무를 완수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야. 자네들이 혐오했던 나의 707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승리 따위에 도취할 시간조차 없이 오직 임무 완수와 생환이라는 두 단어만 붙들고 버텨온 결과물일 뿐이네. 최무진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가 가르칠 것은 여기까지다. 그녀가 강당을 나가기 위해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200여 명의 개발단 대원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잠깐. 불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출구로 향하는 최무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님. 최무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불독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개발단의 상징이자 모든 대원의 영혼과도 같은 황금색 삼지창 휘장을 뜯어냈다. 앵무새 이 대위의 입이 벌어졌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장군님. 불독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 삼지창 휘장을 최무진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당신은 우리가 망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쓰레기라고도 하셨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삼지창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불독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삼지창으로 바다의 지배자 행세를 했을 뿐, 단 한 번도 이것의 진짜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격장에서 3,500m를 꿰뚫어 본 것은 바늘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찾아낸 것도 바늘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라는 거대한 풍선을 터뜨린 것도 결국 당신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그는 최무진의 손에 자신의 삼지창 휘장을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것은 패배의 증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이라는 대장장이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증표입니다. 이 자격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송곳이 일어섰다. 그도 자신의 삼지창 휘장을 뜯어냈다. 당신은 저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불독의 옆에 휘장을 내밀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해신의 창에서 살아남은 브라보 팀 대원들이 일어섰다. 강당의 모든 개발단 대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영혼과도 같은 삼지창 휘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충성, 충성. 200여 개의 삼지창이 마치 파도처럼 그녀의 발 아래 받쳐지기 위해 앞으로 밀려왔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배자가 승자에게 바치는 가장 완벽한 항복이자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처절한 헌사였다. 최무진은 자신에게 건네진 불독의 삼지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불독의 가슴에 다시 꽂아주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닐세. 최무진이 불독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자네들의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자네들은 바다 사자라고 했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길을 잃은 상어떼였네. 이빨만 믿고 날뛰는. 그녀는 불독의 가슴에 꽂힌 삼지창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하지만 이제 자네들은 다를 걸세. 이 삼지창은 적을 찌르는 창이기 이전에 길을 잃은 자들을 이끄는 등대가 되어야 하네. 지배하는 무기가 아니라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단 말일세. 그녀는 뒤에 선 송곳과 다른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의 휘장을 다시 가슴에 달아. 그리고 오늘 이 굴욕의 무게를 이 삼지창의 무게로 평생 기억하게. 그것이 내가 자네들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 불독은 자신의 가슴에 돌아온 휘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입대하던 날 받았던 그 어떤 휘장보다도 무겁고 뜨거웠다. 그는 거대한 불독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 날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최무진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바람막이 차림으로 출국 게이트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사복 차림의 불독과 송곳, 그리고 앵무새 이대위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며칠간의 격전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오만이나 혐오 혹은 굴욕의 빛은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장군님, 아니 스승님. 불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가 내민 것은 개발단의 삼지창 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계곡에서 주워온 마른 선인장 가시를 엮어 만든 투박한 바늘 모양의 브로치였다. 이건 사막에서 우리를 살린 바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꿰뚫어 본 바늘입니다. 삼지창은 저희가 감히 스승님께 드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 그 자체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최무진은 그 투박한 바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바늘 브로치를 받아 자신의 바람막이 점퍼 가슴팍에 달았다. 훌륭한 바늘이 되었군 불독. 잊지 말게. 최무진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가장 날카로운 바늘은 실을 꿰어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 파괴가 아니라.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다. 불독과 송곳 그리고 앵무새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불독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어제 최무진이 다시 꽂아준 삼지창 휘장을 만지작거렸다. 들었나 송곳? 예, 대위님. 우리는 연결하는 바늘이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태양 아래 세계 최강의 바다 사자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온 작은 거인 최무진이라는 이름의 전설을 통해 힘이 아닌 지혜를 지배가 아닌 보호를 배우며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